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실제 임상한 사례를 가지고 그 팔자의 특징과 특성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뭔가 살펴보도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건명입니다. 기민년, 경호월, 병진일, 을미시. 자, 이 사주는 병화일간입니다. 주인공이 병화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월령, 일명, 월지, 사령신이 5월이네요. 그 상태에서 전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년에, 진날에, 미시에, 또 미시도 을미시에. 그러다 보니까 일명 병화가 5월이면은 격국으로 보면은 양인격이죠. 그냥 뭐 양인격이라고 별건 아닙니다. 그냥 급제, 비급의 원령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간이 건왕하다, 신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인격은 뭐 편관 칠사를 만나야 성격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허구한 양인격은 칠사를 만나야 성격이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뭐 식상을 만나도 성격이 될 수 있고 강한 재성을 만나도 성격이 될 수가 있지, 무슨 그 꼭 칠사를 만나야 성격이 됩니까? 정관을 만나도 성격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례를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양인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급성입니다. 양간만 양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간도 비급월을 등용을 해버리면은 음간의 양인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단 양간의 양인이 좀 더 강하게 뭔가 기질을 보이니까, 강한 것은 뭔가 좀 절제되고 통제되고 해야지만이 뭐 옳게 바르게 쓸 수 있다라는 뜻에서 양간의 양인을 중요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러나 양인격이라고 해서 뭐 특별격도 아니고 특수격도 아닙니다. 그냥 건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도 지지 미토도 원래 계절로 따지면은 늦여름이고 거의 한여름의 기운이 강한 시절이니까 이것도 화기를 먹으면 좋고, 미시도 한낮에 가장 더울 때니까 화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의 50%는 화기를 내포하고 있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령신이 5월인데 병화가 연시 모두 다 굉장히 조열한 기운들이니까 대단히 그 어떤 강렬한 병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시간에 을목까지 토관돼서 인성, 목생화로 연결이 되니까 더 강렬함이 대두된다. 뭐 연간에 있는 기토는 일명 병화 입장에서 보면 상관인데, 화생토, 화기를 설기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좀 하죠. 그러면서 또 뭐 재성을 도와주는 토생금, 천간의 배라서는 기토가 경금을 이렇게 보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행태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대단히 화기가 조열하고 강렬한데, 아주 귀한 것은 일지, 진토, 일명 적천수에 보면은 화치성룡이라고 해서 화기가 강하면은 용진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토가 섭토이기 때문에 화기를 이렇게 흡수한다. 그래서 누그러뜨린다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도 이 진토가 대단히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서 월간에 있는 경금, 토생금으로 연결되는
경금, 일명 재, 편재. 그래서 이 진토 없이 있는 이 편재는 뭐 그렇게 허접합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편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기토가 떠서 옆에서 생조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토 역시도 5월의 기토 조열하죠. 미년의 기토, 미토 역시 조열한 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은 일지의 진토다. 그래서 덩달아서 월간에 있는 경금도 인정이 된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운명은 요것과 요 월간의 경금과 일지 진토가 일명 토생금 식신생재 요것이 길한 썰용자 용신이다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평명리에 월지에서 정구월령이라 이런 거는 취하지 않습니다. 월지는 격으로만 어떤 경우든 격으로만 인정합니다. 용신은 그 팔자에 이 팔자에 꼭 필요로 한 거 핵심적인 길한 성분을 용신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령, 월지에서 파생된 어떤 기운들은 전부 다 월령은 사령신, 격의 바탕인 격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정을 하면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모든 문명이 뭐 대부분 다 같은 맥락에서 사주를 운세 분석을 하지만은도 또 새삼 이 주인공이 이 조금 불행한 그런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그 연유를 좀 더 단순하고 합리적인 간결한 어떤 그런 논리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알아보고자 이 명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토를 지목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로 인해서 경금도 덩달아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매석하게도 요 병인대운입니다. 병인대운 중에 이렇게 병화가 강한데 또 병인대운이 왔네요. 그러면은 천간에서는 경금이 핵심인데 경금이 당장 그걸 당해서 타격을 입죠. 일명 뭐 이런 경우를 뭐 또 궁급쟁제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일단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신강한 사주가 그나마 진토로 인해서 경금이 유지가 되고 밸런스가 맞춰졌는데 운에서 대운, 세운도 마찬가지지만 운에서 병인대운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히 천간은 간길이 우선 작용하니까 경금이 위태롭고 또 지지에서 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강한데 또 인이 들어오면서 인오술 목생화를 하면서 오화를 더 강력하게 뭔가 부추긴다, 보조한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버리니까 본의 아니게 귀신이 된다. 그러다가 이 진토도 물론 여기에 뭐 인묘진이 연달아 있으면 그냥 진토도 뭐 목방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자이지만도 진토가 여기 뭐 인묘를 끼고 있지 않고 진토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는 인이 들어오면서 인은 원래 목이고 진은 토입니다. 그래서 목극토 뭐 그런 격각의 이치 뭐 그런 걸 또 떠나서라도 그냥 단순하게 목극토로 또 영향을 미치니까 진토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런 것도 진토를 조금 더 쇠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 뭐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이 오를 부추겨 가지고 화기를 더 강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월 대운에서도 목생화도 하지만도 이 자체가 화가 강렬해지니까 경금이 상하면은 뭔가 핵심 포인트가 망가지는 그런 뭔가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식신생재로서 식재가 다 용신, 길신이니까. 그런데 병인 대운 중에 언제 그런 곤란한 사고를 당했느냐? 이제 부상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1급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가 병인 대운 중에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참 안타깝죠. 이렇게 불길한 것은 겹치면 안 되는데 무술년이 오니까 본명에 있는 오화와 대운 중에 인과 연운 중에 술이 인호술 삼합 합작을 하면서 강렬한 병화를 또 생산합니다. 그 자체가 강렬한데 그러니까 경금은 더 죽어나는 것이고 특히 무술년은 이 또 말이 무술이 아래위가 다 토라고 하지만도 이 무술이야말로 정말 화기를 만나면 바로 화로 변해버리는 그런 건토입니다. 조토. 그래서 이 무술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멀쩡한 양토지만도 실제로는 50~60%는 병화의 성정을 그대로 띠고 있다. 그런 병화의 기질을 보이고 있다. 50~60%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응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가는 강길이 통하고 지는 직길이 통한다고 연운마 그대로 옮겨오면 무토까지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반은 화, 반은 토가 들어갔다 하지만도 이 술토가 결정적으로 오화와는 오술합을 하지 대운과의 연합을 하건 말건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진토, 일지, 진토 핵심이 되는 지지에서는 무조건 일장당관 아주 소중한 진토를 갖다가 진술충을 해버리니까 진토가 흔들리죠. 흔들려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경금이 쇠약해져 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태인데 무술년에 진토를 그대로 흔들어 버리니까 충을 때리니까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연도에 야외 놀러 갔다가 행선지에서 뭔가 사고를 당해서 거의 1급 중상을 입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뭔가 그런 험한 꼴을 당한 사례다라는 것을 이 단순한 원리로 우리가 강약 원리로 오행 과유 불력의 불급의 원리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라고 다 이런 연도에 이런 대운에 그런 것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가래로 막을 일도 호미로 막고 만다든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대부분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주인공은 그 시기에 너무나 크나큰 그런 타격을 입어서 그것도 타이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 그런 어떤 불미한 일로 인해서 그런 사고를 당한 사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자들이 이런 경우에 뭐 때문에 그랬냐 무술년에 하면은 미술 축술미 사명살이 들어왔다 양인살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 단순하게 그냥 충이 돼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도 말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형살이니 충살이니 이런 거 하나로 그렇게 치부하면은 온전한 연도가 없습니다. 10년 중에 꼭 두세 번은 대운도 그렇고 대운도 그렇지만 또 연운도 흘러가는 운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지는 12년 사이클로 천간은 10년 사이클로 계속 같은 기운이 반복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10년 중에 12년 중에 2~3년씩은 꼭
형충파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뭐 절단 나거나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이 됐든 형이 됐든 내성적인 차원에서 먼저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래서 사사로운 어떤 신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접목을 해서 통변의 가치를 사주 분석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역술가들의 의무가 아닌가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